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AI 스타트업 25개가 며칠 전에 발표됐는데 그걸 제가 연구한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죠. 대한민국 AI 스타트업 25. 네, 여기 검색이 되죠. AI 스타트업 25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한경 비즈니스와 제가 AI 기업에 대한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좀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AI 기업 한 뭐 30개, 100개 이런 걸 한번 발표해 보자 그런 의뢰를 하셔서 착수를 한 게 한 지난 9월이었는데 한 달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추석 때 제가 상당히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한번 기사를 읽어보시죠. 일단 제목이 인공지능이 미래다. 대한민국 AI 스타트업 25 이렇게 나왔네요. 스페셜 리포트고 인공지능에서 미래 찾기. 대한민국 AI 스타트업 25.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일단 25개 기업이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를 보시죠. 샌드버드가 1등이 됐습니다. 김동신 대표. 제가 이미 인터뷰를 했고 이제 곧 한경 비즈니스에 그 내용이 나올 텐데요. 메시징 AI라는 분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역시 잘 아는 리드네요. 장영준 대표. 에듀테크 기업이고요. 세 번째 회사는 이제 베어 로보틱스 어떤 음식점 같은 데서 이제 배달 그 손님에게 서빙하는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런 로봇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하정우 대표네. 아직 뵙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뵈면 제가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 로봇으로 분야를 있고요. 네 번째는 비프로 컴퍼니 강연욱 대표 이미 인터뷰에서 기사가 나갔죠. 스포츠계의 구글이 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파운트 김영빈 대표네. 아직 만나보지 못했고요. 핀테크 분야죠. 그래서 B2C 자산 관리, 흔히 말하는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사업을 한국에서 가장 잘 성공시킨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됐고 5위가 됐습니다. 6위 뷰노 김현준 이해아 대표 역시 인터뷰했죠. 김현준 대표와 의료 AI 기업입니다. 7위 플리토가 올라왔는데 플리토는 사실 상장 기업이더라고요. 상장 기업인데 이정수 대표 번역 분야죠.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고 이런 번역 서비스 통해서 돈을 벌고 사용자를 몰고 모으고 인공지능과 사람이 같이 협업하는 그런 번역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언제가 또 만나게 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예. 이건 저도 좀 이해하기 어렵다. 제가 금융 전문가는 아니어서 금융 분야에 AI를 적용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아까 그 파운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쉬운 느낌의 B2C 비즈니스 핀텍이라면 크래프트 테크놀로지는 약간 좀 어려워요. 저한테는 이해하기가 좀 더 공부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많은 투자를 받고 지금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홉 번째는 슈퍼빈 김정빈 대표인데요.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분야에 정말 재밌는 그런 AI 기반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 알체라, 알체라라는 회사인데요. 김정배 대표 직접 만나긴 했는데 제가 이 환경 비즈니스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회로 두 번 뵀습니다. 알체라는 전형적인 영상 인식 기술 솔루션 회사죠. 서비스까지 결합해 나가는 제품도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회사고 그렇죠. 스노우 그 네이버의 스노우에 적용돼서 우리 많은 분들 청소년들 또 젊은 분들 자기 얼굴 사진 찍으면 거기에 막 토끼도 표현되고 수염도 그리고 막 이런 재밌는 것들 AR과 또 연결되는 그런 서비스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 인식 분야의 어떤 한국의 최고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2위에 랭크가 됐네요.
11위는 YG넛이 들어왔습니다. YG넛은 강용성 대표, 저랑 여러 번 만났고 오래된 회사죠. YG넛은 옛날에 마이사이먼 검색 한번 해볼까요? 마이사이먼이라고 비교 쇼핑 엔진이에요. 근데 이걸 만든 분이 창업자가 한국 사람입니다. 마이클 양. 마이사이먼의 창업자가 아마 이제 YG넛과 또 연결이 되죠. YG넛을 창업해서 이제 원래 예전에는 아까 검색을 해보면 마이클 양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클 양과 윤여걸, 그 윤여걸 씨가 같이 했죠. 윤여걸. 그죠? 여기 보시면 마이사이먼 창업자인 윤여걸 씨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클 양이라는 분도 한국 분인데 교포신 것 같고 윤여걸 씨가 창업을 한 회사가 이제 오래된 회사예요. 그래서 YG는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그래서 이번에 기획을 할 때 대한민국 AI 기업이라고 할지 스타트업이라고 할지 좀 약간 고민은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 윤여걸 씨가 창업한 회사가 YG넛이고요. 현재 대표는 강용성 대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윤여걸 씨는 좀 중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윤여걸 씨는 오히려 그 강용성 그 투자를 어디서 받았냐면 사실은 윤여걸 씨의 중국 법인이 YG넛 중국 법인이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예, 그죠? 한번 기사를 볼까요? 이거는 아니고 2020년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윤여걸 씨는 오히려 지금 중국의 방우마이 대표이사로 일을 하고 계시고, 한국은 강용성 대표께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용성 대표님은 저랑 방송 출연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강용성 이경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방송에 패널 토론 뭐 이런 거죠. 패널 토론에서 제가 사회도 보고 어느 방송에 나왔어요. TV로 해볼까? 한국경제 뭐죠? 서울경제 TV일 수도 있고. 강용석이 아닌데 강용성인데 어쨌든 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직 정식으로 인터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쪽에 SI 회사로 판단을 했습니다. 3빌리언은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금창원 대표의 이제 의료 회사고요. 의료 AI 회사고, 루닛 역시 의료 AI. 인코드 테크놀로지의 최종홍 대표님은 제가 좀 잘 알아요. 한두 번 뵙고 페이스북에서 친구인데 뭐 대단한 분이죠. LG 산전에 오래 계시면서 사장님으로까지 계시다가 창업하셔서 정말 청년 이상으로 열정을 발휘하시면서 에너지 분야의 IoT 회사를 창업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AI 회사로 변신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회사입니다. 휴이노라는 회사 기령준 대표신인데, 헬스, 지금 여기 의료와 헬스를 약간 나눴어요. 그래서 의료는 약간 병원에 도움을 주는 약간 B2B적인 그런 거라면, 헬스케어라고 하는 건 약간 이제 병원과 그 의사가 진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을 관리하는 정도의 B2C, 꼭 B2C, B2B가 꼭 될 필요 구분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휴이노라는 기업이 올라왔습니다. 16번째 코라인 소프트, 역시 의료 AI 쪽이고요. 원프레딕트라는 회사인데요. 윤병동 대표인데 서울대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 쪽이신 것 같고요. 제조 쪽 기업이에요. 제조 쪽 기업이 이번에 2개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키나락스 윤성호 대표 24위로 랭크가 됐네요. 설비 관리 예측, 그다음 제조 AI 이 두 개가 다 제조. 수아랩은 빠졌어요. 수아랩은 한국 회사였지만 이제 미국 기업 코그넥스에 인수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 스타트업 또는 AI 기업이라 보기 좀 애매하죠. 물론 머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머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수아랩이라는 말보다는 코그넥스 코리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아랩은 아쉽게 빠졌고요. 예, 그다음에 JLK 인스펙션 의료 AI 쪽입니다. 상장사더라고요. 요즘 이번에 25개 회사가 들어왔는데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상장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금방 상장이 되죠. 뷰노가 이제 상장 직전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플리터 상장사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 솔트룩스도 상장사예요. 솔트룩 상장사고 그다음에 지금 JLK 인스펙션도 이번 조사하다 보니까 상장사더라고요. 마인즈랩 유태준 대표 한번 뵙고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AI 쪽에 어떤 ERP를 지향하는 ERP 쪽 사업 경험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AI 분야에 ERP를 지향하는데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SI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경일 대표 잘 아는 분이고요. 저랑 이름도 비슷하고. 예, 근데 상장했고요. 올해 상장했고 인공지능 SI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김정태 대표라는 분의 오드 컨셉 패션 분야의 AI.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홈페이지 가보시고 B2C 사업일 경우는 앱 같은 것도 다운로드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요새 앱을 한번 다운로드하고 서비스를 써보면서 리드의 산타 토익 서비스는 무료 버전이 있나요? 그거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베어 로보틱스는 이 로보트가 사용되는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그 레스토랑에. 그다음에 비프로 컴퍼니는 B2B라서 우리가 좀 개인으로서는 사용해 보기 어렵고요. 파운톤 전 깔아서 한번 써봤고요. 플리토도 한번 해볼 만하죠. 무료 번역 서비스를 한번 테스트해 볼 만하고요. 슈퍼빈도 우리가 바로 이제 이 기계가 설치된 곳이면 사용할 수 있지만 알체라 같은 경우 스노우 써보신 분은 알체라의 기술을 좀 느껴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휴이노는 바로 우리가 무료로 써볼 수는 없을 거로 판단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드 컨셉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패션 B2B죠. AI 쪽에 그러니까 패션 쇼핑몰을 도와주는 AI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드 컨셉이 그 사실은 이렇게 뒤에 들어가 있죠.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회사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노타라는 회사, 엣지 컴퓨팅 AI 쪽에 앞서 나가는 회사로 판단이 됩니다. 22위로 랭크가 됐고요. 그다음에 젠페이스 작당모이라는 회사의 서비스인 젠페이스 그저께 뵙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뷰티 쪽 서비스에서 AI를 활용하는 그런 기업으로 어떻게 보면 여성 CEO로서 유일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이 어떤 분이 여성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어, 들어왔고요. 아주 재미있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경 비즈니스에는 조금 있다가 아마 11월쯤에 나오겠네요. 이 인터뷰 내용이. 그다음에 마키나 락스 아까 말씀드린 제조 분야고요. 수아랩과 상당히 비슷한 모델을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수아랩이 한 2,300억에 이제 인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마키나 락스라든가 원프로젝트도 그 레벨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앞으로 지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에자일 소다 최대우 교수님 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저랑 좀 압니다. 뭐 친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학회 활동하시면서 최대우 교수님이 참 여러 번의 한국의 이제 R을 소개한 아주 대표 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화학습에 근거한
솔루션을 좀 한국에서 개척해 나가고 있는. 근데 여전히 저는 이제 인공지능 SI로 구분을 했습니다. 보세요. 이제 인공지능 SI 회사가 한 4개 정도 나왔고요. 이제 영상인식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하죠. 알체라는 분야에 상관없이 영상인식을 지향하고 있는 거고요. 뷰노 같은 경우는 영상인식도 쓰고 여러 것들 쓰고 하니까 의료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일단 25개 회사, 예, 저희 연구는 경희대 빅데이터 연구센터, 제가 소장으로 있는 경희대 빅데이터 연구센터,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연구실 디렉터로 있는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연구소. 제 연구실 이름이 이제 AIN 비즈니스 모델 연구소입니다. 예, 오비스홀 407호 경희대 경영대학에 오시면 인공지능과 비즈니스 모델 연구하는 연구원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같이 정리한 기자님은 이현주 기자님입니다. 한경비즈니스에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대단히 열심히 하시는 기자님입니다. 기자님이 정리한 건데 이제 제가 준 구두로 말씀드린 거, 글로 말씀드린 거 이걸 또 같이 섞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이 기사 내용이 공저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AI 관련 기사가 쏟아지는데 기업마다 AI로 차세대 먹거리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을 내놓는다. 그죠?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AI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 AI 기업을 조망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 지도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저도 그냥 흔쾌히 뭐 연구비를 받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건 재밌잖아요. 정말 필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올해 한국경제에서 칼럼을 쓴 거를 보면 2020년 2020년에 들어와서 제가 쓴 칼럼들은 이제 해외 진출, 한국 AI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제가 그 강조해서 글을 썼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제에서 검색이 잘 딱 나오길 바라는데 잘 안 나오네요. 뭔가 포럼 하면 예, 여기 2020년 거 위주로 보면 여기 더 눌러볼게요. 다행히 최신판으로 나오네요. 최신으로 나오니까 좋아요. 예, 제가 2020년 사실 이 코로나 직전에서 너무 그 진짜 코로나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1월 6일 날. 그래서 제가 2020년 1월을 맞으면서 2040년을 향한 멋진 꿈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의 많은 AI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제 강의는 이제 한국인들만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일본 분들, 그다음에 터키,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이런 분들도 많이 들으시는데 한국 얘기만 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저는 이제 왜 이렇게 한국 얘기를 많이 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그 로컬에 있는 것이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죠. 제가 만약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다면 실리콘밸리 AI 기업을 조사했을 거예요. 예. 한국에 있으면서 근데 또 한국이 현재 AI가 굉장히 앞서 나가는 나라입니다. 그런 면이고요. 그래서 이런 진출에 대한 칼럼을 1월 6일 날 한번 썼고 바로 연속으로 또 한 번 더 써요. 2월 3일도 사실 그와 관련된 그런 식으로 계속 한국의 AI 기업들이 이제 해외 진출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좀 쓴 글인데 어, 그러한 과정에서 한경 비즈니스에서 의뢰가 와서 같이 해본 거죠. 그래서 예, 대한민국 AI 스타트업 25는 기술과 아이디어로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각 분야 대표 AI 기업들을 선정해 한국의 AI 기업 지형을 그려보고자 하는 시도다라고 이렇게 이현주 기자께서 해석을 하셨네요. 근데 이거 그냥 막 발표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회사가 떨어지고 25위 안에 안 들어가고 우리 회사는 왜 5등이에요? 뭐 우리 회사는 왜 25등 안에 안 들어가요? 비난을 받을 수 있죠. 불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책임감 있게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먼저 AI 기업 조사 대상을 수집했어요. 기존 산업에서 AI를 활용하겠다는 사례가 아니라 AI 기술 핵심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순서를 25개를 뽑는 거는 완전 정성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 유치 규모와 밸류에이션을 중심으로 했어요. 제가 엑셀 쉿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분들에 대한 이번에 이게 나온 게 이제 25개만 정리된 거는 이렇게 따로 정리된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투자 누적 투자액이 있죠. 그다음에 최근 투자액이 파악되면 최근 투자액, 매출액,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추정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 25개고 이건 선정된. 사실 25개만 갖고 있지는 않았죠. 여기 보시면 지금 아깝게 떨어진 회사가 뭐 딥바이오 같은 회사 보이네요. 비트센싱, 코드42, 스탠다임 쭉 있죠. 아깝게 떨어진 회사예요. 지금 몇 개입니까 이게? 여기 170개 한번 끊기고 여기 또 나옵니다. 이 170개까지 끊긴 이유가 있는데요. 펀딩이 공개된 거. 몇 천만 원이라도 공개된 회사가 여기 있는 거고요. 펀딩을 받았는지가 불명확한 회사들이 이렇게 많아요. 또. 그리고 또 뒤에는 이쪽 회사들은 뭐냐면 AI 회사인 것 같으나 AI를 그냥 활용하는 회사로 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때요? 313개 정도. 313개. 그러니까 한 300여 개 회사가 이번에 대상으로 저희가 일일이 조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처음에는 인공지능 기업 편람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뉴스 기사를 거의 최근 5년 거를 다 뒤져서 저도 직접 뒤지고 선동성 연구원도 뒤지고 해서 이번에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죠? 한 300여 곳이 일단 투자를 유치한 회사. 물론 이제 언론 보도가 전혀 안 되거나 어디 데이터가 안 잡히는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더VC 같은 사이트도 있고요. 언론 보도가 꼭 안 되더라도 검색이 됩니다. 더VC. 그다음에 뭐 미국 같은 크런치베이스도 있고요. 그죠? 이 더VC 가시면 여러 회사들이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크런치베이스 이런 곳에 많은 그 도움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300여 개의 기업들이 일단 대상이 됐고 거기서 순서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좀 계량이 먼저 필요하죠. 그래서 투자 유치 규모와 밸류에이션을 중심으로 구체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판단했고요. 글로벌화와 수익성도 살폈어요. 일단 제품이 안 되는데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코드 42 같은 자율주행 회사 아직 제품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빠졌고요. 신약 개발 회사가 왜 이렇게 많아요? AI 신약 개발 회사가 많았는데 거기도 아직 제품이 안 나온 데는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신약 개발, 그죠? 스탠다임, 온코크로스, 팜캐드 이런 데가 투자를 세게 받아요. 투자를 세게 받으니까 위에 랭킹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제품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랭킹에서 점수가 깎인 거죠. 투자 규모가 크더라도 아직 연구 단계이거나 구체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것은 제외됐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자연어 처리 분야가 순위 밖으로 밀려났어요. 예를 들면 어디죠? 스켈트로 앱스 이런 데도 277억을 받아서 많이 투자를 받았으나
그러면 277억이면 지금 이번 25개 회사 중에서 277억 못 받은 회사도 있잖아요. 플리토 같은 130억 정도밖에 안 받았지만 여긴 그래도 제품을 내고 서비스를 내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괜찮은 회사니까 일로 올라온 거죠. 앞으로 다른 회사들도 제품과 서비스가 제대로 나와서 반응을 받으면 25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점수를 다 공개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살짝 공개하면 여기 어때요? 여기 지금 제품, 이 프로덕트가 됐다고 여겨지는 회사는 한 1점을 준 거고요. 예, 이런 점수들 좀 프로젝트가 잘 안 됐다 하는 회사들은 0.1, 0.5 이렇게 좀 약하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도 좀 봤어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좀 되게 어려운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그런 데는 점수가 깎였고요. 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좀 유망한데 이미 또 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점수가 먼저 올라간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이라고 된 데는 사실 이 자체가 훌륭한 점수예요. 근데 특별히 훌륭하다. 예를 들면 뭐예요? 비프로 컴퍼니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글로벌라이즈가 잘 돼 있는 거죠. 이런 데가 이제 더 올라간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AI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기업들이 규모에 비해 순위가 높지 않은 것도 이번 조사의 특징이다. 이거 뒤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희대 빅데이터 연구센터장과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10위권 내 기업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초점을 맞추면서 안정된 기술로 시장을 석권한 곳들로 한국인이 설립한 회사가 각 분야별 구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편으로는 자율주행과 자연어 처리 같은 거대 기술 선도하는 회사가 없다는 반성도 있다. 예,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께 이 그냥 기사를 읽으세요 하고 이 동영상을 끝내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또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고 그러는 게 재밌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려봅니다. 사실 읽으면 되는 내용인데 의료 헬스케어 분야가 약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AI 스타트업 25에서 특히 의료 헬스케어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25개 기업 중 총 6곳이 포함됐습니다. 뷰노, 스리빌리언, 루닛, 휴이노, 콜라인 소프트, JLK 인스펙션. 제가 뭐 의료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예.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죠? 현상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AI가 다양한 산업에 접목될 수 있지만 특히 한국의 의료는 시너지 효과가 높은 분야로 꼽힌다. 대형 병원이 발달해 있고 환자 데이터가 풍부하고 우수한 인력을 비롯해 한국의 이런 의료 환경이 탄탄한 덕이다.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도 AI 신약 개발 기업 등 많은 후보가 다수 포함됐지만 제품이 출시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25위권 순위에 오르지는 못했다. 뷰노는 B2B 의료 AI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AI 의료 분야의 선구자로 평가된다. 예. 예, 뷰노와의 인터뷰 기사는 보셨죠? 예, 볼까요? 뷰노 이경전 프론티어 이렇게 쳐야 되나? 예, 요 기사입니다. 예. 9월 1일자로 나왔네요. 가장 제일 먼저 인터뷰 1이었죠. 이게 이경전이 만난 AI 프론티어 이 시리즈. 이경전이 만난 AI 프론티어 시리즈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1부터 쭉 가고 있는데 검색해 몇 개 나왔죠 지금 이제까지. 어떻게든 저랑 한국경제랑 열심히 지금 일을 하네요.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아직 4개밖에 공개 안 됐어요. 예, 여기 9월 1일, 9월 8일 처음에 일주일에 하나씩 하려다가 지금 우리 기자님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2주, 3주에 하나씩 나오고 있어서 저도 조금 지루한데 더 빨리빨리 많은 회사들과 카바를 하고 싶은데 지금 뷰노, 그다음에 리드, 엘리먼트 AI, 비프로 컴퍼니 이렇게 됐죠. 이제 샌드버드 바로 5번째 나올 거고요. 6번째 젠페이스 나올 거고 7번째 슈퍼빈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예, 혹시 AI 회사 사장님 중에서 우리 회사랑 좀 해보시죠 하고 하시는 분 또
연락 주세요. 그러면 많은 독자들한테 의미가 있는 기업이다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뷰노가 1번으로 저랑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은 뷰노의 장점은 B2B 의료 AI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야 되는가를 알려준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정립하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AI 의료 분야의 선구자로 평가됩니다. 의료 분야의 AI 기술 적용해서 X선, CT, 자기 공명 영상, MRI 등 의료 영상부터 생체 신호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단을 보조하는 제품을 상용화했다. 아까 알체라는 영상 인식이라는 기술에 특화된다면 뷰노는 영상 인식만 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의료에서 되는 걸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3대 의료기기 회사가 되겠다. 소프트웨어 중심. 앞으로 의료기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간다. 아까 말씀드린 이 기사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도 안 읽은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제 수업을 학교에서 경희대에서 듣는 분들은 유일하게 인터뷰 녹음 내용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거는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외 공개는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공개할 수 없지만 경희대학교의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은 특별히 이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혜죠. 예. 예,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고요. 뼈 나이를 판독하는 뷰노메드 본에이지를 비롯해서 뷰도메드 딥브레인, 뷰도메드 제스트 X선, 흉부, 뷰노메드 딥 ASR 음성인식 솔루션, 뷰노메드 펀더스 AI. 저희 안저 이거 측정해봤어요. 정상이래요. 예, 회사에서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3빌리언은 AI 기반 희귀 질환 유전자 진단 스타트업이다. 한 번의 유전자 검사로 7,000여 종의 희귀 질환을 빠르게 진단한다. 유전자 분석 회사로 한국의 대형 병원 등 15곳을 포함해 전 세계 24개국 71곳에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이 돼서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펀딩이 세고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랭킹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죠? 예, 3빌리언 홈페이지 한번 볼까요? 홈페이지를 보셔야 좀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데는 제가 그 느낌으로 충분히 말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빌리언인가 그래요. 맞아. 홈페이지가 좀 특이해요. 3빌리언. 예. Genetic test for patient with rare disease. 예. 홈페이지도 상당히 영어로 되어 있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위주로 이런 어떤 지네틱 테스트를 하는 킷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공급하고 있는 그다음에 AI가 핵심 기술로 들어가는 기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약간 B2B죠. 그다음에 또 루닛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현주 기자께서 이제 AI 의료 쪽 회사들을 집중 분석을 앞부분을 먼저 하셨네요. 그죠? 뭐 1등부터 쭉 나래비를 세워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이제 분야별로. 그다음에 이제 루닛도 한국의 대표 AI 의료 기업이죠. 그런데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아직 상업적 성공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뷰노와는 달리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뷰노는 어떤 한 분야, 의료의 한 분야를 정복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의사분들을 도와주는 AI 어떤 의료기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단을 도와주는 진단과 치료를. 근데 이제 루닛은 좀 어떤 암을 정복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다는 게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어떤 한 분야를 정복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구조로 가면 물론 좋겠지만 조금 비현실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많은 또 연구 성과도 나오기도 했어요.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거기는 3D 의료 영상 기술에 기반한 폐질환으로 차별화하고 있는 의료 AI 기업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한 웹 기반의 폐암 검진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예, 이 코어라인 소프트의 특징은 패드라고 패 쪽을 주로 한다. 이런 것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영상이고 그다음에 콜라인은 3D예요. 예, 그 3D 영상. 예, 그런 게 좀 특징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정복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데는 2D인데 우리는 3D고 안에서 그중에 폐암 쪽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홈페이지 가면 재밌어요. 예, 콜라인 소프트도 가볼까요? 메디칼 3D 이미지. 딱 이 회사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딱 바로 보여주죠. 원 스캔 온리 체스트 스크리닝 솔루션. 그죠? 예, 프로덕트. 예, 런 캔서 스크리닝 소프트웨어.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예, 지금 제품군이 이렇게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뭐 리서치를 그러니까 의료의 분야에 어떤 리서치를 도와준다라는 툴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그죠? 예, 그런 부분 재미있는 AI 회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이 300개 기업들을 다 오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JLK 인스펙션. 예, JLK 인스펙션은 저도 모르는 회사였는데 상장사가 되어 있고 지금 AI 기반 의료 솔루션과 보안 솔루션 개발 회사고 그래서 AI와 영상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용 영상 분석 및 진단 보조 시스템의 엑선 보안 솔루션. 밸류에이션이 꽤 높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주가 한번 볼게요. 1년으로 보면은 만 원에서 만 원씩 해서 좀 떨어졌다 올라가는 정도군요. 예. 밸류의 마켓 캡이 지금 어 2천억 가까이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헬스케어 분야에서 휴이노가 대표주를 선정했다. 원격 의료 시장을 비대면 심전도 모니터링 웨어러블 기기로 개척한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메디칼 의료와 헬스케어를 약간 그런 의미로 조금 구분했다는 거고요. 혈압, 맥박, 심전도 체크 웨어러블 스마트 시계를 선보였다. 손목 시계 형태의 휴이노 메모 워치는 지난해 3월 한국 최초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허가를 받았다. 리딩 기업이죠. 이 간단한 설명만 보시더라도 그죠? 휴이노 홈페이지 보시면 예,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런 제품, 이런 스마트워치, 그다음에 이런 웨어러블 기기, 예, 이런 심장질환 진단 보조 솔루션, 예, 의미 있는 거죠. 예, 해볼 만한 비즈니스. 완전히 병원에 또 이것도 일종의 B2B의 형태죠. 예, 보세요.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높인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원이 이거를 제공하는 거죠. 환자에게. 환자가 바로 이렇게 하는 거면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애플 스마트워치나 다른 삼성 스마트워치, LG 스마트워치 이런 거 쓰는 거랑 비슷한 거고요. 예. AI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료, 교육, 금융 분야는 유망 분야로 꼽혀왔다. 대한민국 AI 스타트업 25에서도 교육과 금융 분야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번에 이제 핀테크로 들어갑시다. AI로 자산 관리, ETF 운영하는 리드는 일단 AI 기반 에듀테크 기업이죠. 이건 뭐 산타로 잘 알려진 리드는 이번에 리드가 이제 2등으로 랭크가 됐습니다. 2등. 예. 토익으로 시작해서 지금 공인중개사, GRE, 대학원 입학 자격 시험, 경영대학원 입학 시험, 지메트 등 여러 분야로 확장하고 있죠. 최근에도 또 뭐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리드가 최근 기사 한번 찾아볼까요? 네이버에서 기사화 됐나 모르겠네요. 리드
이번에 2등한 내용이 일단 들어간 거고, 아 이번엔 뭐죠? 하나생명과 하나손해보험의 보험 설계사 사업, 그 다음에 또 좀 서울대 부설학교 진로 리드. 지금 리드와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 지금 계속 하루하루가 다르게 리드가 비즈니스가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음, 이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리드의 AI 기술은 딥러닝에서 강학습 협업 등으로 발전했다. 이 말은 조금 이현주 기자님이 약간 애매하게 쓰신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리드는 처음엔 협업 필터링으로 시작했으나 딥러닝 강학습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학습자가 최소 6문항의 진단 테스트를 거치면 AI는 학습자가 어떤 문제를 맞히고 어떤 보기를 선택이 틀리는지 90% 이상의 적중률로 분석하고 학습자의 점수를 실시간으로 예측한 뒤 연습 문제와 관련 강의를 추천한다. 최소 6문항인데 한 30문항을 한다 그러면 거의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일하는 어떤 학부 연구원이 있는데 어, 어느 날 자기가 리드 그 산타토익을 써봤을 때 산타토익이 너 915점 맞을 것 같아 그렇더래요. 그래서 근데 진짜 토익 시험 봤더니 915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 깜짝 놀랐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어, 30문제를 한번 풀었다고 생각하면요. 그 문제가 자시전다면 1, 2, 3, 4가 돼서 4의 30승에 베리에이션이 나오죠. 사람마다 답을 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4의 30승입니다. 4의 30승이면 2의 제곱의 30승이니까 2의 60승이죠. 2의 60승이면 2의 10승의 6승입니다. 2의 10승이면 10의 3승이고요. 10의 3승의 6승은 10의 18승입니다. 공이 18개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하늘의 별의 수, 뭐 이런 정도 또는 뭐 하늘 전 세계 예 그런 정도로 엄청난 30문제만 풀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몇 점 맞을지를 알아맞추고요. 그걸 통해서 또 관련 문제와 강의를 추천하는 이런 아주 스마트한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금융 분야에서는 파운트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가 순위에 올랐다. 파운트는 AI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까 B2C라고 말씀드렸죠. 고액 자산가들의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사회 초년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관리 플랫폼 파운트 앱을 선보였다. AI 기반의 펀드 추천과 자산 배분, 투자 리포트 발간 등을 서비스한다. 10월 현재 파운트 솔루션 운영되는 자산 규모는 3조 원이고 누적 투자액은 250억을 넘었다. 예,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B2B 영업도 하네요. 예, 등 대형 금융사에 로보 어드바이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예. 많은 우리 핀테크가 유행한 게 2014, 15, 16이었는데 그때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나왔는데 일단 파운트가 치고 나가는 거예요. 예,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뭐냐면 제가 잘 몰라요 이런 거를. 근데 펀딩을 많이 받았고 프로덕이 있고 성과가 좋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100% 이해한 회사는 아니지만 제가 이 헤지 펀드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퀀트 헤지 펀드 시장에 AI를 무기로 뛰어든 무서운 한국 아이들이라고 제가 한번 썼고 젊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는 로보 어드바이저 AI 주문 집행 시스템 AI 상장 지수 펀드 딥러닝 활용한 금융 솔루션 선보인다. 딥러닝을 적용한 힘든 금융 영역에서 금융 데이터 특성에 맞는 투자 전략에 접목해서 응용하고 있다. 한국보다 주로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지난 5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AI 기반의 미국 대형주 ETF 상품을 상장했다. 여기 좀 잘 제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좀 무식해서 10월 현재까지 44.79%의 누적 수익률을 보였고 함께 상장한 AI 기반의 미국 대형주 모멘텀 ETF는 같은 기간 57.76%의 누적 수익률을 나타냈다. 비교 주주인 S&P 500 지수가 같은 기간 26.62 상승한 거에 비해서 각각 18%포인트, 31%포인트의
초과 성과를 기록했다. 예. 이게 파운트 앱의 모습이네요. 네. 그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민국 AI 스타트업 25 조사는 경희대 빅데이터 연구센터,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연구소, 이경정 교수 그리고 손동성 연구원이 주로 연구했습니다. 굉장히 지난 한 달 이상을 한 2달 이상을 손동성 연구원이 고생을 했고요. 저와 같이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먼저 AI 기업을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기술을 AI 기술로 하는 기업으로 정의했어요. 왜 우리 회사는 왜 AI 기업으로 안 취급 안 했습니까? 이런 얘기가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엄격하게 AI 기업이라는 건 뭐냐?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기술을 AI 기술로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했고요. 조사 과정에서 300여 개의 기업이 조사됐어요. 근데 AI 기술이 핵심 기술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는 제에서 250여 개. 예, 아까 엑셀 살짝 보여드렸죠. 거기는 50개 정도 뒤에 있는 게 이제 제외된 겁니다. 그래서 이 AI 기업들을 먼저 누적 투자 유치액, 가장 최근 투자 유치액, 상장 기업의 경우 시가총액이 제일 정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시가총액. 그다음 비상장 기업은 밸류에이션이 공개된 거는 했고요. 다른 외부 기관에서 밸류에이션을 추정한 것도 많이 참고했어요. 그다음에 매출액, 최근 연도 영업이익. 아까 와이즈넛이라는 회사가 인공지능 SI 회사 중에서 랭크가 그래도 11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요. 마인즈랩이나 솔트룩스, 특히 솔트룩스는 영업이익이 안 좋아요. 에자일 소다는 아직 매출액 규모가 좀 작고요. 그런데 와이즈넛은 매출액도 좋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강용수 대표 만나면 한번 인터뷰할까도 싶어요. 그래서 같은 카테고리 인공지능 SI 회사 중에 와이즈넛이 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직은 분석을 못했어요. 그것도 분석이 되면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계량을 먼저 봐야 되는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무적 계량 지표를 고려해서 정렬했고 그 다음에 하지만 계량만 보면 또 안 되죠. 투자 많이 받은 회사만 무조건 순위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형태, 용역을 하느냐, 제품을 내느냐. 그래서 용역을 하는 데는 조금 많이 감점이 됐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고요. 제품, 플랫폼일수록 더 올릴 수밖에 없죠. 용역보다는 제품, 제품보다는 플랫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B2C, B2B, B2B2C, C2C 이런 것도 구분을 해서 제일 좋은 건 어떻게 보면 B2B2C일지 몰라요. 약간 플랫폼화되고 있다는 거죠. B2C가 좋으냐, B2B가 좋으냐 이거는 시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말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B2C가 와 B2B를 결합하고 있거나 이런 데가 이제 점수를 더 많이 받겠죠. 그다음 제품화가 됐느냐?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품화가 안 된다 많이 빠졌어요. 그다음 기술 성취 가능성 너무 황당한 걸 지향하거나 이런 데가 점수가 좀 깎였습니다. 뭐 사람과 비슷한 뭔가를 만든다든가 이런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데는 좀 점수를 깎았고요. AI에 대한 합리적 관점, 그다음에 적용 분야가 적절한가,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이 글로벌 진출 가능성. 그래서 이 정성적 지표는 0.1과 2 사이 대부분 1 괜찮은 게 1이었어요. 괜찮은 게 1. 왜냐하면 자기의 밸류에이션, 파이낸셜 지표를 유지한다는 거고요. 떨어지면 0.1로 떨어지는 거고 상당히 좋다. 아까 말씀드린 비프로 컴퍼니처럼 글로벌 가능성 이미 글로벌로 그냥 아예 그냥 진출이 너무 많이 돼 있다라는 관대가 이제 이점 같은 보는 거죠. 이런 그다음에 이 정성적 지표는 기하 평균으로 계량적 평가에 곱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이경전 교수가 준 점수가 과연 뭐 객관적이냐 라고 또 악유하실 분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뭐 그건 인정하고요. 하지만 저도 제가 궁금해서 이거를 한 거니까 기업 간 쌍대 비교를 계속했어요. 이 회사보다는 이 회사가 나은 거로 봐야 돼. 이 회사보다 그렇게 하면서 파라미터의 적절성을 계속 판단해 가면서 했습니다. 이런 쌍대 비교는 주로 AHP 같은 방법론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AI 기업 25개는 AI 기술로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분야와 아닌 분야를 구별해내는 회사, 그다음에 AI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발견하는 회사, 발견한 방법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는 회사, 방법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고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는 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언제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분야를 구분해내는 해내는 회사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해결할 방법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또 시장을 장악해서 심지어는 글로벌로 나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단계가 있는 거죠. AI 초기 상황이라 AI형 SI 기업이 4개사가 포함됐지만 인터넷 혁명 초기에 웹사이트 개발 회사 웹 에이전시가 나타났다가 저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락했듯이 AI SI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향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약간 쓴소리를 했습니다. 여기 AI SI 회사가 4개가 들어갔지만 지금은 초기라 이게 들어갔지만 10년 후에 5년 후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려면 뭔가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AI로 그냥 용역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를 바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 기사고요. 2번 기사도 있으니까 그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